자, 우리 이제 이번 달은 마지막 영상이네요. 세계의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 내용들 배웠겠지만 우리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제 뒤에 단은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 간략하게 어떤 기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더운 기후죠? 더운 기후 열대기후인데요. 자, 열대기후는 우리 앞에서 했어요. 기준은 가장 추운 달이 몇 도 이상이다.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일 때를 열대기후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열대기후는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바로 적도 주변 지역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적도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적도. 그렇죠. 위도 몇 도다? 위도 0도 지점을 우리 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 열대라고 부르는데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열대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특징은 그렇죠. 연중 1년 동안의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셔야겠죠. 기온이 높고 무엇도 많다. 강수량도 많더라. 라는 특징 아마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대기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그렇죠. 온대기후죠. 온대기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기준 아까 했습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다?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위치가 중요한데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근데 중위도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지역을 우리 중위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도의 범위는 우리 앞에 했어요. 적도인 위도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뭐 크게 세 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등분해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위도는 어디서? 적도에서부터 30도를 뭐 통상적으로 저위도라고 부르고요. 30도에서 60도를 중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60도에서 90도까지 극지방까지를 고위도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뭐 칼같이 구분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요즘에 있으면 그냥 저위도다, 중위도다, 고위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대기후의 특징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거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과 강수량이 적당해서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인간 거주에 유리한 환경이다. 인간 거주에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걸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대기후 살펴봤고요. 우리 냉대기후 살펴보겠습니다. 냉대기후는 우리 뒤에서 더 이상 깊게는 살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엔드라고 했었죠. 가장 추운 달이 그렇죠.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면서 가장 따뜻한 달이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일 때를 우리 냉대기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위치를 하느냐? 바로 온대기후와 한대기후의 사이다. 온대와 한대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온대 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겨울이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매우 춥지만요. 길고 춥지만 여름이 존재하다는가요? 짧지만 무엇이 존재한다? 따뜻한 여름이 존재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이가라고 불려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 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침엽수, 그러니까 잎이 작고 뾰족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곳을 우리 침엽수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침엽수림 지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침엽수림 지대 이름이 무엇이다? 바로 타이가라고 불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멀었네요. 한대기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 가장 추운 기후예요. 그래서 기준 꼭 알아두셔야겠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 10도 미만일 때
우리 한대기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위치 꼭 알아두시겠죠? 주로 무슨 위도에? 고위도 지역에 분포를 하더라라는 거 우리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고위도 지역에 분포를 하고요. 그래서 한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겨울이 어떠하다. 너무 추워. 겨울이 매우 길고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라는 거. 나무가 자라지 못하더라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못한 것을 풀까지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춥기 때문에 뭐만 자랄 수 없다. 나무는 자랄 수 없지만 풀은 어떻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끼, 지으류, 이끼라든지 지의류, 미생물만 자란다. 지의류라는 것은 땅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의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키가 작은 풀을 지의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가 작지만 뭐는 존재할 수 있다. 이 지역에 풀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으로 구분한다 했죠. 우리 건조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건조기후 지역 보면 영강수량이 몇 밀리다? 영강수량 500ml 미만이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 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도 2에서 30도 부근에서 주로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열대기후 위에 그래서 조금 이따 지도 한번 볼게요. 22도 몇 도에서 몇 도? 20에서 30도 부근에서 많이 한다. 그리고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뭐가 훨씬 더 많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하면 그렇죠. 지표에서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표에서 물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식생이 자라기가 매우 불리해요. 식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가면 이 식생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식생은 바로 지표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를 우리 식생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식물들, 지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생이 자라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좀 알아두셔야 될 기후가 이제 고산기후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 좀 별표 쳐놓고 좀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고산기후인데요. 날씨가 매우 더운 열대기후 지역에서는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왜 이러냐면 열대기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높은 산지가 있는데 여기는 땅바닥은 어떠냐면 너무 더워.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피해서 더위를 피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 산 위로 올라가느냐? 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무엇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지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 고산기후 또는 열대 지역에서 나타난다 해가지고 열대 고산기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고산기후나 열대 고산기후나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그렇죠. 열대기후 지역의 해발 고도가 어떤 지역? 매우 높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 여기 위치 꼭 알아두세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긴 너무 덥지만요. 여기는 봄과 같이 한 연중 산꼭대기는 봄과 같은
날씨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산자로 항상 상자에 봄춘자를 써서 상춘기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과 같다?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상춘기후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기후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도 영도선부터 찾아야겠죠? 위도 영도선의 이름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적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도 주변에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적도 주변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기후, 우리 이것을 무슨 기후라고 부른다? 그렇죠. 얘를 열대기후라고 부른다. 아하. 가면 열대기후는 그렇죠. 적도 주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나중에 해겠지만 북회기선, 남회기선 여기가 몇 도냐면 여기가 북이 23.5도. 남회기선이 남이 23.5도예요. 근데 얘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 노란색 기후가 노란색 지역이 지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20도에서 30도 사이, 위도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 무슨 기후라고 부르자? 그렇죠. 얘를 건조기후라고 부른다. 그래서 20도와 30도 사이에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그 건조기후 위에 30도에서 60도 지역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녹색이 되어 있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는 무슨 온대기후,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온대기후와 한대기후 사이 지역에는 그렇죠. 잠시만요.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온대기후와 한대기후 지역의 사이에 이렇게 넓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온대기후 위에 냉대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위에 가장 고위도 지역에는 가장 추운 무슨 기후가 지금 나타나는 거 우리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장 추운 기후인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적도에서 멀어진 고위도로 갈수록 여기는 적도 주변은 기온이 높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한다라는 거 우리 위치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조금 별개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안데스 산지예요. 열대기후 지역. 여기가 안데스 지역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높은 산지에서 나타난 무슨 이렇게 써줄게요. 안데스 산지가 나타나고 우리 3단원 간 배울 겁니다. 안데스 산맥이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기후는 그렇죠. 열대 고산기후. 고산기후 해도 돼요. 요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후가 중요하다 했냐면 인간 거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1차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문화는 바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과거 인류 문명이 시작했을 때부터 거주 지역을 선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있는 지역, 온대기후와 같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지만 비가 오지 않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환경이면 어떻게 인간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죠. 이러한 자연 환경을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 환경 조건이 인간 거주에 미친 영향은 과거보다 점차 어떻게 됐다? 줄어들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근의 무슨 화 때문에요? 최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 환경 조건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점차 어떻게 됐다?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3개의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단원 다시 한번 집에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